치유환경 배경이론 및 디자인. 치유환경 관련 배경이론 및 디자인. 치유환경 관련 이론 및 철학적 기반. 환경심리학자 로저 얼리히는 창문을 통한 자연경관이 수술 후 환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1984년 사이언스에 통해 발표하였는데, 건강관리 환경에서 자연으로의 접근이 환자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유환경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자연을 치유의 한 요소로 인식하는 이러한 의식을 기반으로 TLN, 치유적 조경 네트워크, ALSA, 미국 조경가 협회, ATHA, 미국 원예치료협회, 이런 곳이 주축이 되어서 병원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자연으로의 접근을 포함하는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고, 최근에 발표된 건강관리시설의 디자인 및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건강관리시설의 디자인 및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자연으로의 접근이 Access to Nature, 자연으로의 접근이 보살핌의 환경, Environment of Care, 보살핌의 환경의 중요 물리적 환경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2014년부터. 건강관리시설의 디자인 및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자연으로의 접근, Access to Nature가 보살핌의 환경, Environment of Care, 중요한 물리적 환경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두 번째, 조망과 피신 이론. 1975년 J. 애플톤이라는 분은 환경의 경험에서 예술과 경관에 관한 사람의 미적 선호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유래한다. 따라서 들키지 않고 잠재적인 위험 없이 안전한 위치에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와 경험을 가장 선호한다는 이론이 조망과 피신 이론이다. 대상자의 후면과 측면이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주며 전망이 트여 있는 조망이 갖추어진 풍부한 자연환경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93년 히얼웨겐과 오리언스라는 분은 환경거주성 신호라는 연구에서 사람들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4가지 주요 요인을 자원 이용 가능성, 피신처, 위험신호, 그리고 길찾기라고 하였다. 다시 환경거주성 신호에는 사람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4가지 주요 요인을 자원 이용 가능성, 피신처, 위험신호, 길찾기라고 하였다. 즉,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물이 있는 곳과 피난처가 될 수 있는 풍경과 장소를 선호하고, 피신을 위한 장소를 옮길 때 쉽게 움직이기 위해서 길찾기에 의존한다라는 것이다. 바이오필리아라는 것은 오스본 윌슨이 1984년도에 바이오필리아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사랑이라는 뜻으로 인간에게는 자연과 함께 생활했던 기억과 친화적 성향이 인간의 DNA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 갈증, 자연회귀,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본능이라는 이론이다. 녹색 갈증, 자연회귀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본능이 있다, 인간은. 그것을 바이오필리아, 생명사랑이라는 단어로, 조합으로 이러한 본능에 따라 자연과 가까울 때 우리는 정서인지 신체적으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노출되면 정서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주의력, 집중력이 높아지고 피로가 감소된다. 인지적으로는 논리적 창의력, 기억력이 정진되고 신체적으로는 생리적 건강 및 스트레스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 유효성을 확인받고 있다. 바이오필리아, 생명사랑, 오스본 윌슨 1984년 녹색 갈증, 자연회귀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인간은 본능이 있다. 이 본능에 의해서 자연과 가까울 때 우리는 정서, 인지, 신체적으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주의 회복 이론 네 번째, Attention Restoration Theory ART, 카프란이 1995년도에 발표한 것. 얼리가 치유 정원에 의해서 스트레스 감소에 중점을 두었는데 레이첼 카프란은 주의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즉,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의를 회복시켜서 더 나은 집중력으로 이끈다. 라는 주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카프란의 주의 회복 이론 ART, Attention Restoration Theory가 나왔다. 유도된 주의, Directed Attention, 유도된 주의는 보통 어렵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특정 업무에 집중하고 이러한 유도된 주의가 회복 없이 길어지면 정신적, 신체적 피로로 이어진다. 이러한 것으로부터의 회복은 비자발적 주의, involuntary attention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주의를 회복시키는 환경, involuntary attention의 네 가지 요소는 첫 번째, 매혹, 두 번째, 벗어나기, 세 번째, 확장, 네 번째, 적합성. 첫 번째, 매혹, 두 번째, 벗어나기, 확장, 적합성. 무의식적인 주의를 이끌어낼 정도의 매력적인 환경이어야 하고, 벗어나기, 업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확장, 하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환경이어야 되고, 네 번째, 적합성,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과 맞는 적합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환경이어야 한다. 비자발적 주의로부터 발생하는데 주의 회복은 유도된 주의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회복은 비자발적 주의, involuntary attention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이러한 주의를 회복시키는 환경은 첫 번째, 매혹, 벗어나기, 확장, 적합성. 매혹, 충분히 매력적인 환경이고 업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벗어나기, 그 다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환경, 하부 요소가 확장, 네 번째, 개인의 선호와 맞는 가치관과 맞는 경험을 주는 적합성, 그러한 곳이어야 주의 회복이 된다. 카프란은 근처의 자연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근처의 자연, 1989년 실내용 화초를 키우는 거, 창문을 통해서 나무를 보는 거, 정원을 가꾸는 거, 그리의 나무나 꽃을 보는 거, 어떠한 종류도 우리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근처의 자연이라는 것은 녹색의 자연 환경을 접하면 회복이 된다. 카프란의 주의 회복 이론은 비자발적 주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회복은 그 주의를 일으키는 환경은 매혹, 벗어나기, 확장, 적합성의 환경이어야 하고 카프란은 근처의 자연이라는 개념으로 녹색의 자연 환경을 접하면 회복이 된다라는 이론이다. 얼리히는 1999년도에 스트레스란 도전적이거나 부담이 크거나 행복을 위협하는 사건과 환경적 특징에 반응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스트레스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트레스는 자연과 접촉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둘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연으로 뒤덮인 환경을 찾는다라는 이론을 내놓는데 그 이론의 이름이
지원적인 정원이론, 다른 말로 치유정원, 지원적인 정원이론, Theory of Supportive Gardens, Sportive Garden, Theory of Sportive Garden, 치유정원, 치유정원이 스트레스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론을 내놨다. 그래서 스트레스 감소를 하기 위해서 치유정원이 역할을 한다라는 이론인 거지.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와 건강에 관련된 사항들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정원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동기를 제공하며 회복에 크게 기여를 한다라는 스트레스 감소 이론을 내놓으면서 그 연구에서 첫 번째 제어 감각, sense of control, 두 번째 사회적 지원, social support, 세 번째 신체적 움직임 및 운동, physical movement and exercise, 그리고 네 번째 긍정적인 자연의 오락 활동, positive natural distraction.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증거들이 있으며 치유정원, 스포티브 가든, 치유정원이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지원하도록 설계되는 정도만큼 스트레스 감소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섯 번째, 안정과 안정감 또한 필수적인 중요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얼리히는 1999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제어 감각, sense of control, 두 번째 사회적 지원, social support, 세 번째 신체적 움직임과 운동, 네 번째 긍정적인 자연의 오락 환경,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sense of control, 제어 감각, 두 번째 social support, 세 번째 운동, 네 번째 자연의 오락 활동.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치유 정원이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지원하도록 설계된다. 설계되는 만큼 스트레스 감소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 즉 치유 정원, 스포티브 가드는 이러한 제어 감각, 소셜 스포트, 신체적 움직임과 운동, 자연의 오락 활동 이러한 것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이것은 스트레스 감소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스트레스 감소 이론이다. 얼리히는 치유 정원을 통해서 이러한 네 가지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네 가지에 도움이 된다. 치유 정원이 라고 입증했다. (2005년에) 개최된 치유환경 개념 및 요소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 인자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환경. 두 번째는 긍정적인 기분 전환이 가능한 환경. 세 번째 사회적 관계 형성이 가능한 환경. 네 번째 환자가 자립적으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2005년도에 이걸 자세히 보면 결국은 이것은 SRT, 즉 말하자면 스트레스 리덕션 테오리, 얼리의 스트레스 감소 이론하고 ART, 주의 회복 이론에서 나오는 매혹 벗어나기 확장 적합성,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감소 이론에서 나오는 제어 감각, 사회적 지원, 신체적 움직임 및 운동, 긍정적인 자연의 오락 활동이 섞인 것 같단 말이지. 네 번째 나오는 자립적 환경을 조절하는 거, 이거는 SRT의 Sense of Control인 것 같고, 세 번째 나오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SRT의 Social Support인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긍정적인 기분 전환이 가능한 환경 해놨는 거는 SRT의 Positive Natural Distraction, 즉 말하면 자연 환경이 계속 등장을 하고, 또 거기 SRT의 Physical Movement and Exercise, 여기 가벼운 운동이 가능한 공간이 이 속에서 포함되고 있고, 첫 번째 나오는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 인자 줄이는 거, 이거는 ART에서 나오는 매혹과 쾌적함, 감각적인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 같다. ART의 매혹이 첫 번째 물리적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치유 환경의 디자인 3요소. 첫 번째, 개인의 요구를 의미하는 인간, 물리적 환경의 공간, 상호작용의 행위 3요소를 치유 환경 조경 디자인 3요소라고 제시했다. 타이슨, 2007년도에. 디자인 3요소는 인간, 공간, 행위이다. 개인의 요구, 치유 환경 요소로는 감각, 인식, 고치, 사생활, 자립식, 정진, 소유, 안전성이 여기에 포함되고 관찰, 피난 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두 번째 공간인 물리적 환경은 접근성, 친근한 출입구, 단순한 동선, 효과적인 길찾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세 번째 상호작용, 행위 상호작용의 치유 환경 요소로는 지원성, 공간감, 수용성, 지원성이라면 간단한 조작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수용성, 보조기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치유환경 디자인 3요소는 개인의 요구를 의미하는 인간, 개인의 요구, 인간, 두 번째 물리적 환경인 공간, 세 번째 상호작용의 행위가 가능한 곳이어야 된다. 이러한 치유환경 디자인 요구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치유 공간 조성할 때 디자인 원칙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건 남녀노소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 가능함을 목표로 하고 초창기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베리어 프리 디자인에서 나중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치유환경 디자인 3요소 인간, 공간, 행위 치유정원 가이드라인 첫 번째 보편적 고려사항, 두 번째 시각적 접근, 세 번째 물리적 접근, 네 번째 동선, 다섯 번째 좌석, 여섯 번째 식재, 일곱 번째 시설물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어요. 치유정원 가이드라인 첫 번째 보편적 고려사항 첫 번째 직선보다는 곡선의 사용을 권장하고 두 번째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고 여름에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을 쬐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사생활 보호로 울타리는 둘러싸여 있는 느낌의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네 번째 눈에 잘 띄는 명확한 표지판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새 집이나 수목, 정자 등으로 표지판과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게 해준다. 여섯 번째, 정원 입구는 매력적인 공간 조성으로 호기심을 조성하고 일곱 번째, 사용자들의 선택 가능한 다른 특징의 공간을 구성한다. 여덟 번째, 휠체어나 보조 사용자를 위한 바닥 포장재와 높임 하단을 고려한다. 치유정원 가이드라인 두 번째, 시각적 접근 여러 이유로 첫 번째, 외부로 나갈 수 없을 때 창문은 자연과 자연광에 대한 시각적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 창문은 시각적 접근을 제공한다. 두 번째, 실내에서 정원을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창문과 실내 좌석의 높이를 맞추고 관리자가 정원의 상황을 모니터링 및 날씨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위치에 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 창문의 높이는 침대에 누워서도 외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높이를 고려하고 어두워진 후에 실내에서 정원을 볼 수 있게 하는 조명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시각적 접근은 전부 창문에 대한 내용이네. 그 다음 치유정원 가이드라인 세 번째 물리적 접근 첫 번째 출입문은 쉽고 가볍고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이동할 수 있도록 천천히 닫혀야 되고 두 번째 휠체어 사용자나 보조기구 사용자, 유모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평평하고 부드러운 문턱과 입구가 요구되고 세 번째 문의 개폐와 관련되어서 명확한 사용법을 안내하고 이용 시간과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기, 파리 등 해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리적 접근은 출입문, 문턱, 입구, 휠체어 이용자 그런
이용 시간과 규칙에 대한 정보, 문의 개폐 관련해서, 그리고 모기파리 관련해서 대책이네. 그 다음 네 번째 치유정원 가이드라인, 네 번째 동선. 첫 번째, 주요 동선은 계단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경사로는 3% 이하로 조성이 되어야 하고, 보행 시의 교행을 위해서는 최소 120m 120cm의 폭이 요구되며, 휠체어 사용자를 배려하려면 각 기구의 교행이 가능한 폭을 확보하고 중간 참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 정원은 치료적인 요소를 감안하고 사용자의 행동과 감각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된다. 치매 노인의 경우 배회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안정성을 준 고리 형태의 동선을 계획하고, 감상과 휴식을 위한 휴게 공간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세 번째, 정원의 대부분 공간은 동선을 통해서 안전하고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주요 동선의 바닥 포장은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적당한 다박과 마찰력을 유지해야 된다. 지팡이, 목발, 하이힐 등으로 사용해 불편함이 없게 배수용 트렌치나 줄눈, 기타 바닥 포장의 틈을 최소화한다. 네 번째, 동선은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조성해서 휠체어와 보조기구 사용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회전 반경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 번째, 휠체어와 보조기구 사용자를 위해 주요 동선의 경계에는 방지턱을 주어서 바퀴의 이탈을 방지하고 외부 하단에 물이 동선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여섯 번째, 바닥 포장. 모든 바닥 포장은 눈부심이 덜한 것을 고려해서 빗물이나 눈에 의한 미끄럼을 고려해서 적당한 마찰력을 제공해야 된다. 일곱 번째, 길 옆에 벤치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사용자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벤치 옆에 공간을 두어서 이용을 배려하고, 여덟 번째, 기타 공간이 넓을 경우 거리 표지나 안내판을 제공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 다양한 탐험과 모험을 위한 다양한 경로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유정원 가이드라인 다섯 번째, 좌석. 첫 번째, 좌석은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열전도율이 낮은 목재를 사용해서 필요에 따라서 석재, 철재,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자의 불편함과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세 번째, 우천 시에는 의자의 경우 물이 고이지 않고 쉽게 닦을 수 있게 설치해야 하고, 네 번째, 금속성의 재질이나 흰색 밝은 빛을 반사하는 소재와 색상은 눈부심으로 쾌적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섯 번째, 정원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 동선에서 떨어진 공간에 좌석을 설치하고, 간단한 음식과 차를 마시기 위한 탁자를 포함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해서 한쪽은 개방되게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유농원 정원 가이드라인 여섯 번째, 식재. 첫 번째, 식재. 첫 번째, 정원의 지표 면적을 고려했을 때 식물의 비율은 70% 정도 유지되도록 하고, 두 번째, 다양한 식물을 통해서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계절의 변화, 색상과 감촉의 조화, 향기 등 다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세 번째, 수피가 특징적인 수목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그라스류의 식물, 독특한 향기나 색상의 꽃과 같이 매혹과 감각적인 참여를 제공하는 식물을 적용하고, 네 번째, 식물을 활용하여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터널이나 지붕 형태로 그늘막을 형성하는 공간 등 사적이고 특징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다섯 번째, 곤충과 새들에게 서식처와 먹잇감을 제공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여 생태적 다양성을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여섯 번째, 여러 형태와 다양한 높이의 화분, 게이트형 화분, 벽면 녹화 공간 등을 활용하고 사용자에게 식물을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자연환경과의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생태 자원을 활용한다. 치유정원 가이드라인 일곱 번째, 시설물.
첫 번째, 방향 감각에 도움을 주는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압도적이지 않고 편안함을 주는 알맞은 크기와 형태를 조성하고, 조각 등 예술 작품의 경우 추상적인 작품보다는 사실적인 작품이 더 유익하고, 노인의 경우 과거를 추억하게 하는 물건은 정서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며 치매 노인은 치료요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 정원 주변이나 내부의 관리용 도구 및 장비의 보관을 위한 도구함이나 창고를 설치하고, 세 번째, 벤치 주변이나 휴게 공간 주변에 휴지통과 재활용 용기를 제공하고 시설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네 번째, 정원 내에서 배출되는 자연산물은 분리하여 퇴비로 이용하고, 다섯 번째, 수전은 일정 간격으로 여러 곳에 설치해서 호스를 길게 사용하지 않고 정원의 관수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 번째, 벽천이나 분수를 활용하면 주변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사용자를 진정시키거나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치유농업시설 주요 구성요소. 치유농업시설 주요 구성요소. 첫 번째, 통로와 바닥 포장. 두 번째, 높임 하단. 세 번째, 그린하우스. 네 번째, 정원 활동을 위한 장비와 도구. 다섯 번째, 정원 식물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요 구성요소, 통로와 바닥 포장, 높임 하단, 그린하우스, 정원 활동을 위한 장비와 도구, 정원 식물의 선택. 치유농업시설 주요 구성요소 첫 번째, 통로와 바닥 포장. 통로 조성할 때 고려사항. 첫 번째, 통로 폭은 성인 교행 시 120cm, 기타 이동수단의 폭을 확인하고 결정할 것. 두 번째, 굵기. 적당한 단단함을 유지해서 이동을 지원할 것. 세 번째, 견인력. 물이 고이거나 조류가 생장하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위험이 높고, 목재가 젖어 있을 경우에는 마찰력이 낮아서 미끄럼에 유발할 수 있다. 네 번째, 경사로. 경사로는 넓거나 길게 조성된 공간은 배수를 위한 경사각 2%를 유지하고, 일반 동선의 경우 경사도는 3 내지 5% 범위가 적합하다. 경사로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충분한 마찰력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 마찰력.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바닥 포장재 선택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안정성. 지팡이, 신발, 바퀴 등이 빠지지 않도록 텀을 최소화해야 된다. 일곱 번째, 이탈 방지턱. 휠체어 이동 시 바퀴 이탈 방지를 위한 방지턱 5cm를 설치할 것. 여덟 번째, 핸드레일. 일반 동선과 경사로에서 이동을 돕는 보조수단으로 요구가 된다. 아홉 번째, 바닥 질감.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닥 질감 대비로 보행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열 번째, 표면 색상 및 질감. 콘크리트는 여름철 눈부심을 일으키고 아스콘 포장은 열 흡수가 높아서 온도와 냄새에 의한 불쾌감을 유발한다. 목재 데크의 경우는 진한 색상은 급작스런 열 흡수로 목재 터짐이 유발할 수 있다. 11번째, 직선 통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간의 경우에는 곡선보다는 직선 통로를 제공하라. 그리고 보조수단으로 바닥 포장의 질감과 형태를 달리하거나 유도 음향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바닥 포장재의 종류별 특징. 바닥 포장재 일반 토양은 저렴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잔디는 부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휠체어 이용에 제약이 있다. 우드칩은 10cm 이상 포설할 때 잡초를 방지할 수 있는데 휠체어 이용에 제약이 있다. 그 다음 야자 매트는 자연 친화적이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데 휠체어 이용에 제약이 있다. 목재 데크는 경사지 마찰력을 제공하고 모든 사용자의 보행에 적합하고 경관 개선 효과를 높이는데 비해서 단점은 자외선 습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설치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관련 규제의 위험도가 중이다. 콘크리트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어서 관련 규제 위험도 상이고, 마사토도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하고, 쇠석, 화강암도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하고 있다. 점토, 벽돌은
점토 벽돌이 좋은데 충분한 마찰력을 제공하고 있고 패턴으로 포장이 가능하고 알맞은 다밥 쿠키로 이동이 용이하고 경관 개선이 효과가 높다. 단점은 하부 작업 및 기초 작업이 필요하고 자연물 대비 고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규제 위험도가 중이라는 것이다. 가장 점토 벽돌은 가장 선호하는 소재이다. 벽돌의 두께와 내구성 설치 방식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재이고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과도 연계 시공이 할 수 있고 화단과의 경계재로 사용할 경우 식물과도 조화로운 경관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 판석, 현무암은 마찰력과 견인력을 제공하는데 삐반사가 발생하지 않아서 좋은 반면에 설치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규제 위험도가 중이다. 자, 그 다음 온실, 그린하우스. 온실, 그린하우스는 식물 생육에 적합한 통제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많은 광을 투과해서 생장을 돕기 위해서 투명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마감되는 시설물을 온실이라고 하는데 온실 설치할 때는 광, 수분, 온도 조절이 가능해야 돼. 뭐가 조절해야 돼? 광, 수분, 온도 세 가지 조절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일부 공간은 사무실이나 모임의 장소로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 창고가 없으면 온실에서 농기구나 소형기계 보관도 가능하다. 온실의 형태, 시중에 판매되는 정원형 플라스틱 창고, 쉐드 그런 걸 SHED, 쉐드, 정원형 플라스틱 창고를 쓰기도 한다. 빛이 온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식물 생장을 위해서는 온도보다 빛이 더 중요하니까 빛을 얼마나 받아들일 거냐. 온실에는 광이 중요하다. 그래서 온실 설계할 땐 여름철 태양의 고도와 겨울철 태양광이 온실 보온 유지에 도움이 제공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온실의 장소는 위치를 선정할 때는 방향을 선정할 때는 위도는 유효한 광량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온실은 겨울철에 우리나라 위도상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온실은 아래쪽에 있는 온실보다 겨울철 광량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광을 투입하여 보강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 위도는 유효한 광량과 관련이 있다. 설치 비용이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농장주의 취향,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온실을 선정해야겠지. 자, 온실을 설치할 때 예를 들면 사용 빈도가 높은 인공토양이나 정원용품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한 날씨에는 단거리 이동이 편할 수도 있고 폭풍이나 강풍일 때는 피신도 할 수 있고 그런 토양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데 강풍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온실 지붕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교목성 나무, 정말하자면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하는데 키 큰 나무 교목성의 수목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게 좋다. 장소는 온실은 교목성 나무하고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농장에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게 되는 경우 아이들의 놀이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아이들과 온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아이들 놀이공간에서 멀리 떨어지게. 그리고 바람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 관목류로 생울타리나 목재 펜스를 설치하면 좋다. 관목류로. 관목류는 주로 키가 작은 나무인데 생울타리나 목재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바람을 제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유형별로 온실은 그린하우스는 양지붕형, 더치라이트형, 폴리카보네이트형, 비닐 온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눌 수 있다. 양지붕형은 지붕에 환기층이 있는 거야. 지붕에 환기층이 있고 박공 지붕이 있어가지고 충분한 헤드룸을 제공한다. 45도 지붕각의 온실. 측면은 1.5m이고 중앙고는 2m 에서 2.4m를 권장한다. 더치라이트형은 경사진 측면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 양지붕형은 위에 지붕 환기창이 있는 게 양지붕형인데 더치라이트형은 측면에 양쪽 측면에 경사를 주는 거야. 그래서 경사진 측면은 결로 현상을 유발한다. 측면 내풍성을 강화한다. 바람이 많이 부는 거 견디게 하기 위해서 경사진 측면을 주는 것이 더치라이트형이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재료 자체가 폴리카보네이트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광투과율이 유리에 비해서 낮아요. 복청 패널을 사용하면 단열 효과도 있고 패널 투명도에 따라서 사적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해요. 폴리카보네이트는. 유리에 비해서 파손의 위험은 낮겠지. 근데 광투과율이 낮다는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 비닐형, 온실 비닐로도 많이 하니까 비닐형은 영어권에서는 폴리터널이라고도 하고 혹은 비닐형을 후프터널, 후프하우스라고도 한다. 비닐하우스를 뭐라고? 폴리터널, 후프하우스라고 하는데 외벽은 폴리에틸렌, 즉 비닐로 한다. 외벽은 폴리에틸렌으로 마감을 한다. 우리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상업용 온실 재배는 대부분 다 비닐로 하고 있고 비닐로 하는 거는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교체 주기가 짧아서 유지 관리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5년 이상 교체 없이 사용 가능한 비닐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활동 장비와 도구. 자, 정원활동을 위한 장비와 도구.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우리 치유농업 시설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통로와 바닥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되며 높임 하단은 특징, 소재,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 온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광, 수분, 온도 조절이 가능한 온실을 양지붕형, 더치라이트형, 카보네이트형, 비닐형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또 해야 되는 게 뭐야? 정원활동 장비와 도구를 놓는 곳. 이러한 도구들의 특징은 기능성과 더불어 간편한 수납, 이동, 편의성을 중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인,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노인, 여성, 아이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게 좋겠다. 뭐를? 정원 활동을 위한 장비와 도구를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자는 거지. 난로 공작소라는 곳에서 입식 농업을 위한 선호미, 북호미, 풀썰에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내놓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유니버설 디자인 누구나 다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자, 정원 활동의 관수시설. 일정한 거리나 면적마다 관리용 수전이 설치되어야 되고 높임 하단에 점적 관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적기 관수가 될 수 있도록 호스와 노즐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편하게 연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대라는 것은 연결하는 부위 혹은 수전의 머리, 헤드나 건이라고 표현하는 수전 머리, 총 말하는 거지. 수전의 머리 부분 재질은 플라스틱보다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는 게 좋다. 왜? 가볍고 충격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한다. 수전의 머리 뭘로 한다고? 알루미늄으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은 전지하고 전능하는 도구는 손잡이가 벌어지는 각도나 절단 범위가 조정되는 제품, 양손 사용이 가능한 제품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면 좋겠고 파종이나 수확하는 도구는 모종삽이나 호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호미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라운드형 손잡이도 있고 또 알루미늄 제품이나 손목을 곧게 편 상태로 손 작업이 가능한 수직각 손잡이 형태의 호미도 있나 보네. 이러한 신체적 취약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맞는 디자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치유 공간 조성할 때 디자인 원칙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 가능함을 목표로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다라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치이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정원 식물의 선택과 활용. 정원 식물의 선택을 뭘로 할 거냐? 지표면의 70%를 식물로 채우라고 했잖아. 사계절 흙미를 제공하는 식물을 활용하자. 예를 들어서 남청과 같은 식물은 봄에 초록의 새순을 올리고 여름에는 하얀 꽃을 피워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가을을 지나 겨울까지는 빨간 열매와 단풍으로 사계절 흙미를 제공하는 대표 식물이다. 지금 사계절 흙미를 끌기 위한 식물. 두 번째, 호기심을 자극하는 색깔과 향기, 질감 형태의 가진 식물. 그게 어떤 거지? 예를 들면 색으로 디자인하기, 단색의 단순함이나 아니면은 색의 막 혼합을 시켜가지고 풍성한 연출을 하든지 아니면 형태로 디자인하기, 나무 형태를 활용해서 수직과 수평을 혹은 두꺼운 겹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질감, 형태 이런 걸 이용하면 좋고 또 시각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는 밝고 진한 색의 대비를 채도가 낮은 파스텔 톤의 색보다 잘 식별할 수 있으니까 시각장애인은 뭐 해야 돼? 밝고 진한 색으로 갖춰주고 노화가 많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는 노화에 따라 감각 퇴화 중에서 가장 나중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후각이어서 후각을 고려해주는 방법, 그 다음 화려한 색상의 상록 관목류, 독특한 촉감을 제공하는 램스 이어, 램스 이어는 스타키스, 램스 이어 허브류의 일종인데 그런 독특한 촉감을 제공하는 거, 용도가 다양한 허브류, 뭐 이런 것들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식물들을 도입하면 좋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생태적으로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새와 나무들이 좋아하는 식물. 그 다음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지역 전통 자원. 예를 들면 지역의 위도상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진 매력적인 정원식물이 있으면 그런 것들 심어주면 지역을 현지의 토양 상태와 기후에 적합한 것을 하면은 좋겠고, 지역 전통 자원이니까. 다섯 번째, 식재는 뭐 한다? 먹는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식물, 식용이 가능한 꽃이나 열매,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고. 여섯 번째, 병에 대한 저항성과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 계절의 변화에 덜 민감한 거, 병충해에 저항성이 뛰어난 거. 일곱 번째, 독성식물의 사용을 지양한다, 피한다. 사람마다 특정 식물에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 독성식물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길 것. 자, 식용꽃 식물에는 뭐가 있지? 금어초, 도라지, 임파첸스, 꽃베고니아, 프리뮬라, 한련화, 다이언더스, 데이지, 국화, 장미, 페투니아, 애기 해바라기, 캐모마일, 아티초크, 야로우, 펜지, 후쿠샤. 식용꽃 식물. 그러면 좀 전에 촉감이 좋은 거, 촉감이 독특한 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감을 자극하는 거, 촉감 자극시킬 수 있는 거, 육모 질감의 잎, 램스 이어, 보들보들 양의 귀처럼 보드랍다는 램스 이어, 백묘구 기누라. 번들거리는 잎은 잎 표면에 왁스 물질이 많은 거, 동백나무, 고무나무, 월계수, 페페로미아. 육질이 두꺼운 잎, 돌나물과 식물들, 돌나물, 세덤, 에케베리아, 다육이. 괴물 모양, 마구 엉켜져 있는 식물, 딜란드시아. 공 모양의 꽃이 피는 게 뭐지? 수국, 알리움속. 알리움속이라 하면 파, 마늘. 그 다음 달리아. 이런 것은 꽃이 전부 다 뭐예요? 공 모양으로 피지. 수국, 파, 마늘, 알리움속, 달리아. 독특한 형태의 꽃, 천남성과꽃, 안스리움, 스파티필름, 몬스테라, 토란. 그리고 독특한 형태의 꽃, 포인세티아. 종이와 같은 느낌을 주는 꽃, 라는큘러스, 밀집꽃. 구멍난 잎, 몬스테라. 자,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 코스모스, 풍선덩굴, 꽈리, 초롱꽃, 민들레, 붕꽃, 클로버, 토끼풀, 봉선화. 독성식물은 뭐가 있나요? 실내에서 독성식물, 디펜바키아 잎을 먹으면 잎과 혀가 부어서 음식물을 삼키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체내에 흡수되면 점막에 염증을 유발해요. 디펜바키아. 꽃기린, 포인세티아, 란타나, 잉글리시 아이비, 크로톤 이런 것들은 실내 식물인데 독성이 있어요. 꽃기린, 포인세티아, 란타나, 잉글리시 아이비, 크로톤. 실외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은 뭐가 있나? 미나리 아제비, 복수초, 수선화, 콜치큼, 디기탈리스, 델피늄, 아주까리. 그래서 아주까리 팍 삶아서 먹어야 되는 거지, 독성 때문에. 엄방울꽃, 주목, 이런 것이 있어요. 다음 식용꽃 식물. 식용꽃 식물로는 금어초, 도라지, 임파첸스, 꽃 베고니아, 프리뮬라, 한련화, 다이언더스, 그 다음 데이지, 식용국화, 식용장미, 페투니아, 페투니아는 애기 담배풀이라고도 하는데 페투니아, 수레국화, 애기 해바라기, 캐모마일, 아티초크, 야로우, 펜지, 후쿠샤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외에도 식용꽃
주로 먹는 거는 진달래, 아카시아, 동백, 매화, 복숭아, 살구, 제라늄 이런 것들도 먹는다. 식용꽃식물, 금어초, 도라지, 임파첸스, 꽃베고니아, 한련화, 펜지. 식용국화, 식용장미, 페투니아, 수레국화, 캐모마일, 아티초코, 야로, 펜지, 후쿠샤. 촉감 자극식물. 촉감 자극식물은 촉감은 피부로 통해서 느끼는 건데 감각이 맞을 것 같아. 촉감보다는. 아무튼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뇌 활성에도 도움을 준다. 오감을 자극하는 것은. 그래서 촉감 자극하는 거 용모 질감의 잎, 디누라, 백묘국, 램스이어. 번들거리는 잎 표면에 왁스 물질이 많은 동백나무, 고무나무, 월계수, 페페로미아. 육질이 두꺼운 잎, 돌나물, 식물, 세덤, 에케베리아 이런 것들, 다육식물들. 괴물 모양 마구 엉켜져 있는 식물, 틸란드시아. 공 모양의 꽃, 수국, 알리움 속에 속하는 파, 마늘이 공 모양의 꽃이고 달리아. 알리움 속. 그 다음 독특한 형태의 꽃, 천남성과 식물, 란스리움, 스파티필럼, 몬스테라, 토란 이런 거, 포인세티아. 종이와 같은 느낌, 라는큘러스, 밀집꽃, 구멍난 잎, 몬스테라. 그러니까 촉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각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감각 자극식물이 맞겠다. 추억식물로는 코스모스, 풍선덩굴, 눌러서 풍하고 터지는 거, 꽈리, 불어서 소리나게 하는 가지과, 초롱꽃, 초롱꽃 종 모양으로 부풀려서 오므라들게 하는 거, 민들레, 국화과, 민들레, 두거닥 찢어서 손목시계 만들고 비녀도 만들고 브로치도 만드는 거, 분꽃, 화장놀이 하는 거, 분가루 콧등에 발라서 클로버, 꽃자루 이어서 목걸이 팔찌 만들기, 봉선화, 시가 너무 익으면 열매 조금만 놔도 툭 터지면서 손톱이나 종이에 물드는 거. 독성식물. 실내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의 대표적인 것 디펜바키아. 디펜바키아는 잎을 먹으면 잎하고 혀, 성대가 부어서 음식물을 삼키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체내에 흡수되면 점막에 염증을 유발한다. 아주 위험하고 또 그 외에도 꽃기린 꽃꿀을 먹으면 그렇게 잎하고 잎줄기가 위염이나 암 생기고 포인세티아 잎하고 줄기 유액 그리고 란타나 식물 전체가 순환계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잉글리시 아이비 잎을 먹으면 흥분하고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고 크로톤 줄기의 유액이 설사나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서양 협죽도 식물 전체가 졸게 접이 닿지 않도록 눈을 비비면 절대 안 된다. 서양 협죽도. 실외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로는 미나리 아제비과. 미나리 아제비는 생잎이나 줄기가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복수초도 미나리 아제비과인데 돌 사이에 피어 있는 건데 뿌리를 과다 복용하면 메스껍고 구토가 일어나고 그 다음 수선화는 뭐지? 수선화도 독성이 있고 콜치컴, 구근의 콜히친이라는 것이 먹으면 콜리친이 사망을 하게 한다. 콜치컴은 엄청 예쁜데 콜치컴이 아주 독을 갖고 있어요. 디기탈리스, 잎의 글리세라이드가 심장 흥분제이기도 하고 부정맥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디기탈리스, 델피늄은 식물 전체가 메스껍고 경련 부종 마비 일으킨다. 그다음 아주까리는 피마자 종자에 독성 리신이라는 게 있어갖고 호흡기 사망 일으키고 팍 삶아서 먹기도 하는데 아주까리 독성 리신이 있고 언방울꽃은 꽃잎 열매가 강신제 이뇨제가 있어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 주목은 잎하고 열매가 빨간색이 열리는데 이것 자체가 탁신 알칼로이드라고 그래서 이뇨나 혈당의 문제가 생긴다. 이 외에도 애기똥풀, 온나무, 쇠기풀 이런 것들이
독성이 있다. 치유농업 공간 조성 사례를 봅시다. 치유농업 공간 조성 사례, 농장형, 노지형, 온실형, 인공지반형 치유공간, 농장 혹은 노지형, 온실형, 그 다음 인공지반형 치유공간. 농장형은 노지형인 거지. 농장형은 치유농업시설의 일반적인 형태로 농장 내에 치유활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을 계획하는 경우다. 농장 내에 기존 경작지 혹은 나대지에 계획된 동선을 설치하는 거고. 이러한 경우에는 농지법이나 기타 법률의 저촉됨이 없이 계획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온실형. 온실형은 온실을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인데 사계절 식물의 유지 관리에 유리한 온실 형태의 치유 정원, 카페, 체험장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온실형 치유 농업으로 공간으로 요즘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냉난방기와 차광망, 커튼, 환기팬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추위나 하절기 더위로부터 잘 지낼 수 있어서 최근에 설치가 많이 되고 있고, 피복, 마감 소재는 비닐 온실, 폴리카보네이트 온실, 유리 온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골조는 농업용 파이프나 각관, H빔 이런 철강제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관성이 뛰어난 소재인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골조를 농업용 파이프, 각관, H빔, 철강 이런 거 썼는데 요즘은 목재도 많이 쓰고 있고, 피복은 비닐 온실,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이런 거 쓰고 있고, 여기에다가 치유정원, 카페, 체험장, 온실형으로 많이 하는데 냉난방, 차광망, 커튼, 환기팬 이런 것들 다 설치해서 많이 쓰고 있다. 세 번째, 인공지반형 치유농업 공간. 인공지반형은 병원의 원예치료 정원 조성하고 이러는 거 옥상에다가 팔레트를 활용한 높임 화단 혹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높임 화단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인공지반 녹화란 포장된 지반이라는 뜻이다. 인공지반 녹화란 포장된 지반, 인공지반이라는 것은 포장된 지반이고 그 포장된 지반의 녹화를 이루는 거니까 인공지반형 치유공간, 인공지반 녹화란 포장된 지반의 녹화를 만드는 거지. 건물의 옥상, 지상 불투수성 포장, 지하 주차장 상부, 베란다, 발코니 이런 곳에 인공지반형 치유 농업 공간을 한다. 자연적인 지반이 형성되지 않은 공간에 방수와 방근, 배수와 투수청을 설치하고 토양을 포설하고 교관, 목류, 지피류, 잔디 등 식생이 가능한 지반을 조성하는 것. 인공 지반 녹화를 통해서 공간의 효율적 이용, 에너지 절감, 대기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인공지반형 치유농업시설은 건강관리시설이나 요양원, 복지관, 건물 옥상 이런 데서 많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서 방근이라는 것은 씨앗이 뿌리 내려서 균열을 만들어서 누수 발생을 시키는 거 방근 예방해야지 누수 발생하지 씨앗이 자리를 잡으면 막 커지면 누수가 생기니까 투수청이라는 건 지하수가 침투하기 쉬운 지청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연적인 인공 지반에다가 방수, 방근, 씨앗이 뿌리 못 내리도록 배수, 투수청 설치 해줘야 되고 그 다음
포설, 토양을 넣어주는 거. 이러한 조성 과정에 몇 가지 주의사항, 방수, 방건, 허용 하중, 펜스, 안전기준 이런 것들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와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된다. 전면적인 토양 포설을 통한 중량형 녹화보다 부분적으로 이동식 또는 고정식 높임 화단을 설치하고 간이 휴게시설이나 수전, 도구함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는 경량형 녹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건강관리시설 치유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순서를 기술하시오. 건강관리시설 치유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순서를 기술하시오. 1단계 대상자 특성에 대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하고 2단계 이해관계자 지도 작성과 증거에 기반한 디자인을 하고 3단계 행동 양식을 파악하고 공간 조성의 기본 자료를 수집한다. 4단계 치유 공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 1단계란 대상자 특성에 대한 자료 수사와 분석은 즉 대상자 특성에 대한 이해 및 현재 질병 단계에 따른 주요 행동과 장애 요인을 파악한다. 방법으로는 인터뷰나 온라인 검색 등 자료 검색을 통해서 온라인 검색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2단계 이해관계자 지도 작성과 증거에 기반한 디자인을 한다. 즉 이해관계자 상호작용을 파악한다. 가족이나 농장주, 의료진, 복지사 등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파악한다. 그 방법으로는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의 페르소나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자 지도를 작성하는 등 인터뷰를 통해서 이해관계자 지도를 작성한다. 3단계 행동 양식을 파악하고 공간 조성의 기본 자료를 수집한다. 즉 선호하는 환경 요소를 선발해서 공간 특성 구성 요소를 파악한다. 그 방법으로는 대상자 행동 양식에 따른 치유성, 안전성, 사회성, 접근성 등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는 거다. 4단계 치유 공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즉 규모나 참여 인원이나 활동을 고려하여 주요 동선 및 시설물 배치를 완료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 방법으로는 치유 정원 지표 항목별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기본 계획도 프리핸드 및 평면도를 완성한다. 치매 노인 및 고령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서 치유정원 환경 조성할 때 지표 항목별 세부 내용을 정리하세요. 일단 치매 노인은 신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일상생활 활동이나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이 저하되어 있고 인지적으로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행동정신 증상을 나타낸다. 정신행동 증상이라 하면 우울, 초조, 배회, 환각, 착각, 망상 등이 나타나는 건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정서 심리적으로 우울감과 상실감이 크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성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기존 원예 활동의 지속성을 부여하고 단순하고 난이도가 낮은 신체적 활동을 권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식물 사용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다양한 식재시설, 높음 하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룹 활동이나 가정에서 가능한 활동이 좋겠다. 신체적 저하 상태를 고려해서 정자나 벤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높임 하단과 휠체어 어세스블 테이블을 준비하고 또
행동 정상이 있는 분들을 대비해서 원형 루프형 산책로 배회로를 만드는 것이 좋겠고, 인지 능력, 감각을 많이 자극해주기 위해서 허브 가꾸기 혹은 채소 화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원형 루프형 산책로는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지 않는 순환 형태나 통로 끝부분에 다른 공간을 연결해서 치매 노인들에게 목적지를 제공하고, 정자는 그늘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장시간 쉴 수 있게 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물을 설치하면 공간 지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벤치는 오래 걸을 수 없는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통로의 중간에 설치해 놓고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보호자와 함께 앉을 수 있는 크기가 좋겠다. 그 다음 높임 하단. 휠체어 사용이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휠체어 어세스블 테이블을 마련해서 휠체어 사용자가 비장애인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준비하고, 허브 가꾸기. 허브 정원은 환경에서 감각 자극 요소,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허브 가꾸기를 하고, 채소 화단, 휠체어 접근 가능한 채소 화단에 채소나 허브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과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면 좋겠다. 휠체어 어세스블 테이블이나 정자를 마련해 놓으면 사회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휠체어 이용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서 치유정원 지표 항목별 세부 내용을 정리하라. 휠체어 이용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정원 지표 항목별 세부 내용을 정리하라. 휠체어 이용자는 접근 용이성 및 이용하기 쉬운 시설이 필요하고, 다양한 높이의 식재 시설이 필요하고, 안전 자세로 자극 가능한 장비와 설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은 파괴적 창조가 허용되는 공간이 필요하고, 놀이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식물이 필요하고, 폭넓은 표현이나 자극을 가능케 하는 식물이나 소재, 물이나 모래가 필요하다. 사회적 상호 교류를 자극하는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휠체어 이용자의 치유 정원 지표 항목별 세부 내용으로는 일단 바닥 포장을 신체적으로, 바닥 포장이 건물의 입구나 정원으로 진입하는 포치 바닥은 평평해야 된다. 그리고 높임 하단을 준비해서 휠체어 사용이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줘야 된다. 정서적으로 낮은 생 울타리를 해서 입구와 경계 울타리는 식물로 위장해서 갇혀있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사회적으로 휠체어 어세스블 테이블을 준비해서 휠체어 사용자가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준비하고, 벤치를 통로 중간에 설치해서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보호자와 함께 앉을 수 있는 크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 외에 사회적으로 퍼골라나 그런 것을 준비해 놓으면 사회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시각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서 치유정원 지표 항목별 세부 내용을 정리하시오. 시각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정원 지표 항목별 세부 내용을 정리하시오. 일단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가 있고 같이 인지 능력이 결여해서 동반하는 경향이 있고, 무력감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고,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높다. 시력 결함 때문에. 한편 기타 장애를 동반하거나 시각 이외의 감각기관을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우호적이며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특히 안전대책이 필요하고 접근 용이성, 단순한 활동을 하게 해야 되고, 환경에 인식과 판단이 용이하도록 하는 점자 정보나 촉감, 향기를 제공해줘야 되고, 시각 또는 다른 감각 자극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치유정원 지표 항목별 세부 내용으로 보면 신체적인 앞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직선 통로를 준비해야 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간의 경우에 곡선보다는 직선 통로를 제공하고 보조수단으로 바닥 포장의 질감이나 형태를 달리하거나 유도 음량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허브 가꾸기를 통해서 허브 정원은 환경에서 감각 자극 요소,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허브 가꾸기를 제공하면 좋겠다. 그리고 신체적인 거는 직선 통로 허브 가꾸기, 그 다음 사회적으로는 정자나 벤치를 준비해서 정자 그늘에 있어서 여러 사람 장시간 쉴 수 있게 하고 공간 지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벤치를 통해서 통로 중간에 설치해서 편히 앉아서 보호자와 함께 앉을 수 있는 크기가 좋겠다. 자, 농촌 치유 관광 공간. 농촌 치유 관광. 이거는 마을을 만드는 방법인데, 마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지 체험로 정비, 치유 텃밭, 산책로 등등등 힐링 치유 공간을 계획하고 공간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배치할 때는 참여자의 이동과 동선을 잘 고려하고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작업 동선도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조언을 만들어야지. 마을 자원이네. 교류 치유 시설이냐, 휴식 치유 시설이냐, 운동 치유 시설이냐. 교류, 휴식, 운동 치유 시설. 예를 들면 조언을 나누는 거지. 예를 들면 교류 치유 시설이면 카페, 공예 체험관, 갤러리, 동물 교감, 마을 공동 치유 텃밭, 곤충 매개, 과수원 체험로, 자극 공간 이런 거를 넣고, 휴식 치유 시설이면 그늘 쉼터, 수 세라피, 숲속 쉼터, 피톤치드, 단풍 쉼터, 연꽃 쉼터, 이런 거, 말꽃길 휴식 치유 있고, 운동 치유 시설은 지압 자갈 힐링 워킹길, 어린이용 힐링 에코 놀이터, 자전거 쉼터 이런 것. 그 외에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 마을 숙박시설, 실내 체험공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지. 치유마을. 마을에 이렇게 조언을 만들어서 교류 치유시설이냐, 휴식 치유시설이냐, 운동 치유시설이냐, 공동 치유시설이냐 이런 것을 나누게 됩니다. 나눠서 관리하면 됩니다. 교류 치유형 공간 조성. 예를 들면 전라북도 고창 용계마을에 운곡습지 주변의 마을인데 누에, 복분자, 뽕나무밭, 생태 밥상, 할매 그림 동호회, 누에 박사 등의 치유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미술 치유, 치유 음식, 전시 이런 것들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 휴식 치유형 공간 조성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고창의 호암마을. 호암마을에는 한센인과 관련된 마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의 역사 이야기, 연꽃밭, 마을숲 산책로, 고난의 길과 파스칼 다리, 고인돌 이런 치유 자원이 있고, 치유 연계시설은 마을 숲이 있어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마을 카페, 요가와 명상을 할 수 있는 명상센터,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캠핑장, 마을 정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늘 쉼터, 수치유 시설, 숲속 쉼터, 치유 정원, 연꽃 쉼터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운동치유형 공간 조성. 사례는 전라북도 고창의 운곡습지. 여기에는 운곡 람사르 습지 이야기, 운곡 서원 이야기, 마을 특산물, 주민이 만든 치유 도시락, 이런 것들 있고, 메타세콰이어 숲, 벚나무 숲, 휴식 공간, 생태 놀이터, 지역 문화 느끼는 운곡서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운동 치유용 공간인데 산책로에다가
산책로가 있고 잔디 광장 생태 놀이터를 활용해서 트레킹과 자전거 운동 치유 체조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산책로에 운동 중간에 쉴 수 있도록 50m 간격으로 목재형 벤치를 조성했다. 50m 간격으로 벤치를 만들고 파고라 그늘을 만들고 그래 잔디 광장에 그늘막과 엄수대를 설치를 해서 예를 들면 지압 자갈 힐링 워킹길 또 쭉 따라가면 또 그 다음에는 피톤치드원 그 다음에는 자전거 운동 치유길 생태보건길 어린이용 힐링 에코 놀이터 혹은 다목적 잔디 광장 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끝. 조원들끼리 우리 실습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정자의 뒤편에는 소나무 5그루 정도를 크기를 높낮이를 조정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소나무 아니면 느티나무도 좋고 그리고 정자 앞에는 라벤더나 페퍼민트 로즈마리 이런 걸 해놓으면 향기가 살살 나서 좋을 거라고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회상을 위한 나무는 봉숭아는 화분에 심는 게 좋겠다고 권장을 했고 코스모스 또 2번 심을 수 있다고 그래요. 한 번 심으면 또 다시 심을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좋다고 하고 채송화도 좋고 해바라기나 목화도 좋다. 목화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자라서 좋다고 추천을 하고 또 그 정원에는 보리를 심으면 거기 계속 푸르러서 좋다고 하는데 보리하고 같이 심는 꽃 양귀비를 같이 넣어 놓으면 푸르른 거 속에서 그렇게 예쁘다고 하고요. 그 다음 울타리 경계에서는 회양목이 좋다고 하고 거기 큰 나무 아래에는 맹문동을 심고 혹은 울타리 경계로는 개나리도 괜찮고 지똥나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회상하기 위한 토끼풀은 번식력이 너무 높아서 또 민들레도 번식력이 너무 높아서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식물들 다 잡아먹어요. 토끼풀하고 민들레가. 근데 민들레 중에 하얀 꽃 민들레는 번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